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. 월간, 오늘은 월간 유인태 편입니다.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, 전 청와대 정무수석, 어서 오십시오. 예, 안녕하세요. 총장님 건강 주의하셔야겠어요. 진짜 확진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치권도 초비상이죠. 뭐 원래 전 정치권에 안 있으니까. 안 계시든가요? 떠나 있으니까. 아, 그리고 비상이랍니다. 예. 비상이랍니다. 그나저나 총장님, 아 진짜 과거 대선에서 이렇게까지 배우자가 주목을 끌었던 적이 있나요? 후보 배우자가 별로 뭐 없었던 것 같죠. 없었던 것 같죠. 예. 아, 이번에는 이제 뭐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가 낙상 사고 당했을 때 또 한바탕 뭐 온 뉴스에 주목을 끌었고,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이제 허위 또 경력, 허위 이력 의혹으로 온 또 뉴스에 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상황. 일단 윤석열 후보에게 이번 건이 얼마나 타격이 될까요? 뭐 안 될까요? 어떻게 보세요? 문제는 이제 저런 일이 벌어졌을 때 예.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인데, 그 관훈 토론회 때 이제 네. 그 질문이 나오니까 네. 뭐 큰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그 윤석열 후보가 답변을 하는 걸 보고 왜 저러지? 그날 시청을 하면서. 아, 그날 그렇게 얘기했던가요? 뭐 전체적인 걸 좀 봐라. 그러니까 뭐 이런 전체적으로 걸. 큰 문제는 아니다. 예, 뭐 예. 이렇게 사소한 착오가 있었고 뭐 하여튼 굉장히 그 변호를 예. 하대요. 근데 그날 하여튼 YTN인가가 그 단독 보도를 한 거 아니에요? 저 문제를. 예, 김건희 씨와 예. 인터뷰. 예. 그랬으면 그냥 그 자기 결혼 전에 있는 일이라 내가 잘 모르는데 잘못이 있다 그러면 사과하고 뭐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저희죠 이제 그러고 털고 넘어가 버릴 일을 아마 그 질문에 대해서 주로 아마 부인한테 사전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들은 걸 그냥 그대로 거기서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번 대응이 잘못돼서 일을 더 키운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. 아, 그러니까 후보 본인의 일이 아닌 가족의 일이고 예. 또 결혼 전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. 물론 후도 있다고는 하지만 전이 많이 있다면 일단 사과를 하고 가야 되는데 아니 글쎄 대응이 지금 좀 미숙하다 보세요. 그날이 바로 저 관훈 토론회 하는 날이었잖아요. 예. 그 관훈 토론회 같이 그 중요한 자리에서 내가 결혼 전일이라 자세히 모르지만 뭐 잘못된 게 있다고 그러면 책임질 건 책임지고 또 뭐 사과할 건 사과해야 된다. 그렇게 나왔으면은 이 문제 이렇게 커지지 않지 않았을까. 근데 이제 처음에 그게 뭔 문제냐. 후보 그 입장에서 뭐 이러니까 뭐 당에서도 선대위도 그렇고 이걸 그러다가 이제 아이고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니까 나중에 태도를 이렇게 바꾼 거 아니에요? 그 지난번 전두환 뭐 옹호 발언이라고 하는 거 때도 그 사과하기 싫어서 안 하려고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 뭐 이러다가 나중에 가서 한 거 아니에요? 며칠 걸리더라고요 사과하는데. 그건 후보 자신이 지금도 전두환 발언에 대해서 사과할 마음이 없는 억지 사과를 했기 때문에 했다고 볼 수밖에 더 있겠어요. 시간이 끌면 끌수록 그런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단 말씀이에요. 실제로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. 내가 뭐 그거 사실 근데 표현이 잘못된 거죠. 그 정치를 잘했다는 게 말이 안 되나. 예. 여하튼 지금 대응 과정이 미숙했다. 사과 더 빨리 했었어야 된다. 그 말씀하시는 거고 어제 오후에는 송구하다. 사과할 의향이 있다. 뭐 이런 입장이 지금 나온 상태인데 조금 따로 떼서 봐야 될 것 같아요. 우선 이미 한참 전부터 수사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같은 게 이제 김건희 씨에게 있죠. 요거는 뭐 재판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줄기가 줄리 의혹, 성형 의혹 같은 사생활 관련 줄기가 있고 마지막 한 줄기가 이번에 나온 허위 경력 의혹인데 이 세 가지 줄기를 범 여권에서는 지금 전방위로 제기를 하고 있어요. 어떻게 보세요? 모르겠어요. 지금 민주당에서 그냥 개인이 말고 선대위 차원에서 그 사생활 문제는 선대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생활을 이제 선대위원장이나 뭐 이런 개개 의원이나 이런 개인들이 SNS 쓰는 식이죠. 저는 그거는 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봐요. 사생활
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른바 예, 줄리 의혹, 예, 줄리 성형 의혹 예, 이런 거요. 예, 뭐 그걸 그런 걸 가지고 그 하면 오히려 역풍 맞을 수 있다고 봐요.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거 뭐 허위 경력 네. 이거는 그쪽이 그쪽 처음에 바로 인정하고 네. 사과하고 했으면은 뭐 이렇게 좀 그렇게 커지지 않을 문제를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응이 늦어지고 그게 무슨 큰 문제냐 뭐 하는 식으로 나왔다가 이제 뒤늦게 저러면서 이 일을 키운 거죠. 예. 그 이제 이른바 줄리 의혹, 예.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지금 그러셨는데. 이제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영부인 아니냐, 영부인은 사생활도 검증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가 뭐 지지자들이나 이런 뭐 층으로부터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. 그건 어떻게 보세요? 우선 그거는 사실관계를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전 그리고 뭐 무슨 뭐 어디 저 유흥업소에서 뭐 그 종업원 운운하는 거는 그건 뭐 어머니가 그렇게 돈이 많고 했는데 돈 많은 집 딸이 뭐 그런데 나오는 경우를 봤어요. 전 뭐 별로 믿지도 않고 그냥 믿지 않으시는 거예요? 아니면 뭐 들은 얘기가 있으세요? 뭐 아니 그 당시 혼전에 좀 알던 사람 얘기가 그간 말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혼전에 어떻게 그러니까 김건희 씨를 잘 알던 분한테 뭐 들으셨어요? 같이 뭐 어디 무슨 6개월짜리 무슨 왜 코스들 뭐 있잖아요. 그런 걸 뭐 같이 했던 대학 코스요? 뭐 교육원 대학에 코스 같은 뭐 거?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예, 6개월 뭐 같이 뭐 이렇게 그때부터 알던 사람 얘기로 그거는 좀 터무니없다고 그러더라고요. 예. 그렇게 들으셨군요. 예. 뭐 아무튼 그 부분은 역풍 불 수 있는 부분이다. 그럼 이제 허위 경력과 부분은 사실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후보의 출마 명분인 공정 이 부분과 관계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뭐 공소시효가 지났느냐 법적으로 어떠느냐 뭐 요걸 떠나가지고 좀 타격이 있을 것 같긴 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저는 업보라고 봐요. 그렇게 조국 장관 가족은 그 뭐 표창장 위조했다고 그래가지고 저렇게까지 이제 탈탈 털어놨는데 그 뭐 저기 자기 문제에 관해서는 뭐 그야말로 내로남불이 저럴 때 되는 거죠. 예. 물론 조국 전 장관 딸의 표창장은 대학 입시용이긴 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이 채용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위촉되는 형태였기 때문에 다른 경쟁자에게 피해 준 건 없다라는 게 뭐 윤석열 후보 측의 해명이긴 합니다만. 쪼잔하죠. 그런 거 자체가. 그러고 그쪽에도 뭐 자격 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기간도 그 3년 채우느라고 뭐 게임산업협회인가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때부터 한 거가 거기 원래 채용 요건을 속인 거 아니에요. 그것도 뭐 말하자면 업무방해 아닌가요? 그렇게 따지면. 대학의 업무방해다. 아니 채용 요건이 안 되는 사람이 그 허위 기재해가지고 가령 채용이 됐다고 그런다면 요새 뭐 그놈 업무방해가 난 저렇게 중한 죄인 줄은 요새야 이제 처음 알았지만. 예. 알겠습니다. 그 부분은 빨리 사과해라. 예. 지금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. 이재명 후보 얘기로 좀 넘어가죠. 이재명 후보 얘기로. 최근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전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부동산 정책 비판하고 양도세 중과세도 유예하자 그러고 또 전두환 발언도 있었습니다. 전두환도 공과가 존재한다. 전체적으로 보면 전두환이 삼저호황을 잘 활용해서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건 성과인 게 맞다. 다만 뭐 총칼로 국민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. 이런 식 발언이었거든요. 어떻게 보세요? 이런 선긋기, 뭐 우클릭 행보 이런 평가들 하던데. 근데 저는 뭐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옹호 발언하고 이거는 전혀 같이 잡고 같은 선상에 놓고 얘기하는 거는 잘못이라고 봐요. 윤석열 후보는 이런 것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. 뭐 5.18, 12.12 빼면. 예. 근데 여기는 3조 호황을 뭐 잘 활용해서 경제는 관리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 범죄자였다 이랬잖아요. 그 국민이 준 총칼을 가지고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. 네, 똑같은 거면은 지금 똑같지 않다고 하셨다가 아니 결론은 전두환은 아주 중대한 범죄자다.
역사적 범죄고 그 예.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자다라고 규정을 한 거 아니에요. 그 앞에는 앞에 이것만 빼면 정치인 잘했다 이렇게 한 거하고 이거는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그래서 난 저 부분은 뭐 그 저 물론 앞에 얘기도 그 거기 이제 대구 저 TK라는 지역에 가서 그쪽 지지자도 있으니까 한마디 립 서비스 한다고 좀 표정될까 하고 이제 뭐 그런 말을 붙인 모양인데 그것도 안 하는 게 더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보니까 뭐 같이 전두환 옹호 발언을 했다라는 식으로 보는 건 잘못이다 이건 범죄자라고 그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저기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역사적 범죄자 중범죄자라고. 아니 뭐 그거나 또 범죄자는 맞는데 요거는 또 괜찮더라 한 거나 뭐 앞뒤 순서 바뀐 걸 어떻게 보면 아니야 그건 아닌가요? 좀 다르죠. 아, 그런가요? 알겠습니다. 여하튼 그럼 그거 전두환 발언 빼고 지금 부동산 정책 비판이라든지 뭐 양도세 중과세 유예라든지 뭐 이런 것들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전략은 전략적으로 볼 때 선거 전략적으로 볼 때는 뭐 맞는 전략인가요? 그렇죠. 아니 지금 저 지난 4.7 재보선 때 그렇게 서울 부산에서 민주당이 심판받은 게 결국 부동산에서 저렇게 화가 나서 그리고 뭐 그것만이 아니고 이제 몇 가지 저기 180석이라는 위력을 가지고 그냥 뭐 막 독조하고 밀어붙이는 오만한 모습을 보였던 거에 국민들이 화가 나서 심판한 거 아니에요. 민주당을. 뭐 그렇듯이 그걸 뭐 지금 이재명 그 후보로서는 뭐 좀 그 특히 부동산 문제 이런 거에서는 차별화 안 하고 어떻게 표를 달라고 하겠어요. 전략적으로는 그 방향이 맞다고 보신. 저 문재인 대통령이나 뭐 청와대에서 좀 서운해하지는 않아요. 분위기가 어때요? 모르겠어요. 전 뭐 그쪽 동네 소식은 잘 모르니까. 알겠습니다. 그런가 하면은 최근에 이해찬 대표와 유시민 전 이사장이 언론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지원 사격에 나선 거죠. 또 박영선 전 장관도 미국 체류를 정리하고 선대위에 디지털 대전환 위원장이라는 것으로 합류를 한다 그럽니다. 어떻게 보세요? 아니 뭐 자꾸 그 후보 혼자 뛴다고 그러는데 그 외롭지 않게 하려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대선이라는 건 이 표 저 표 다 긁어 모아야 되는 거니까 여러 사람이 뭐 지원 나서는 건 당연한 거죠. 뭐 일각에서는 유시민 전 장관, 유시민 작가가 등판하는 게 뭐 중도층 확장에는 별 도움 안 될 거다. 뭐 이해찬 전 대표도 중도층 확장에는 오히려 안 좋다. 막 이런 얘기도 있던데. 원래 저기 그 이해찬 대표보다는 유시민 작가는 한때는 그 중도층에 꽤 소구력이 있었는데 그 뭐 어디 무슨 썰전 뭐 또 무슨 알쓸 신잡인가 뭐 하는 그런 데 나와가지고는 그 박식함과 그 논리를 가지고 했는데 그 친구도 조국 때 너무 나가는 통에 좀 많이 신뢰를 잃었죠. 그러나 합류할 수 있으면 지금 다 합류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. 그렇죠. 거들 수 있으면 다 거들어야죠. 근데 이렇게 이제 여권 인사들은 하여튼 뭐 다 모이고 있는데 안 오겠다고 하시던 분들도 지금 모여서 좀 지원을 하는 분위기인데 이낙연 전 대표의 잠행은 계속되고 있어요. 뭐 그건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. 어차피 그 이제 나서야 될 때는 났을 거예요. 그렇습니까? 그러면 뭐 안 나서고 어떡할 거예요, 그 자기가. 뭐 안 나서 왜 꼭 나설 거라고? 아니 이미 선대위 상임 고문 아니에요. 그러니까 상임 고문으로 직만 놓는 거 말고 좀 이렇게 뭐 가서 손도 좀 들고 뭐 이렇게 지원 유세도 하고. 그건 아직 선거 초반인데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82여일 남았는데 그렇게 나설 수밖에 없습니까 원로가 보시기에? 그러면 그건 나서게 돼 있어요. 그렇습니까? 뭐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. 뭐 제가 신경 쓰는 건 아니고 궁금해들 하시길래 여쭸는데 그럼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준표 의원이 안 나서고 있는데 거기도 그럼 거기는 그냥 안 나선 게 아니라 뭐 자꾸 뭐 SNS를 뭐 청년과의 무슨 뭘 한다고 그러면서 그 아픈 소리를 자꾸 해대잖아요. 그러니까 뭐 저기 좀 다르죠 그건.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도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합류해서 지원할 거라고 보세요? 그럴 거예요. 그러지 않고는
그 사람도 앞날이 없고 살아온 삶이 있는데 결국은 다 그건 하게 돼 있어요. 그 말씀은 마지막에 이제 박빙 승부가 되고 치열해지면 그 당에서 나갈 거면 모를까 홍준표 의원이나 이낙연 전 대표나 이런 중진들이 마지막에 열심히 안 도울 수가 없다. 이런 그럼요. 그게 이제 그쪽의 생리라는 말씀이십니까? 그럼요. 정치권에. 그렇게 보시는군요. 보겠습니다. 그거 보고요. 지금 여론조사 판세를 잠깐 좀 읽겠습니다.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. 최근의 지지율 흐름인데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쿠키뉴스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1,011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 40.6, 윤석열 후보 41.8 기록했습니다.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글쎄 뭐 지금 뭐 한동안 윤석열 후보가 그 후보 확정 후에는 뭐 한 10% 이상 차이 나던 게 지금은 이제 거의 붙었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. 전 이번 대선은 어차피 박빙의 싸움일 거라고 봐요. 누가 이기든 간에. 그렇습니까? 말하자면은 저게 또 몇 번을 한 80이 남은 동안 몇 번을 또 뭐 뒤집혔다, 뭐 앞섰다, 뒤섰다 이게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면 그 출렁이겠죠. 뭐 또 악재가 터지면 좀 뭐 뒤집어졌다가 계속 출렁이면서 가는데 이게 결국은 지금 판세가 하여튼 이번에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정권 교체 여론도 높고 또 민주당이 좀 그동안 미운 짓을 꽤 했고 그래 지난 재보선 때 심판 받았고 받았고 그러니까 상당히 불리한 구도인 건 맞죠. 맞는데 뭐 저쪽도 또 이래저래 후보의 문제 뭐 여러 가지 그 뭐 이런 리스크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전 박빙으로 갈 거다 그렇게 보시는군요. 그렇게 보시는군요. 자, 마지막 질문입니다. 이제 김건희 리스크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 윤석열 후보에게 타격이 될 거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에 왔다 가신 이수정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도 검사 사칭했던 전과가 있지 않느냐. 이쪽이 뭐 허위 경력 뭐 사칭이라면 저쪽도 사칭이기 때문에 이게 뭐 비슷한 타격 아니냐 말씀하셨어요. 그건 어떻게 보세요? 아니 이재명 후보 뭐 그 소위 형수 욕설이다 뭐 그 사칭이다 그건 지금 지지율에 다 반영이 돼 있는 거고 온 국민이 다 아는 거 아니에요. 이거는 새로 드러난 거 아니에요. 이미 그건 반영이 돼서 다 알죠. 다 알고 있던 거 아니에요. 그런 의미에서 타격이라고 말씀하시죠.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월간 유인태 전 사무총장님 고맙습니다.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